일본 주식시장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본의 젊은이들은 기록적인 숫자로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 이상한 역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초였죠. 일본 증시가 그야말로 버블 시대 이후 최고점을 찍으면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려한 경제적 부활의 이면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바로 희망을 찾아 일본을 등지는 청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유카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까지 그만두고 호주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럼 먼저 유카 씨 같은 청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보시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임금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확 와닿는데요. 호주의 최저시급이 일본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카 씨가 호주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일본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게 바로 이 때문인 거죠. 4.4%.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평균 임금이 오른 수치 전부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씩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동안 일본의 월급 시계는 거의 멈춰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는 태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첫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일본에서 꿈꾸는 미래라는 게 기회라기보다는 어쩌면 절망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자, 그럼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30년 동안 일본 경제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1985년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이때 엔화 가치가 갑자기 확 뛰어오르자 일본 정부는 수출을 살리려고 금리를 확 낮춰버려요. 이게 엄청난 주식,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90년대 초 이 거품이 뻥 하고 터지면서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겁니다. 이 붕괴는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 넘쳐난다고 믿었던 돈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졌고 일본 사회 전체의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아주 깊은 트라우마가 새겨지게 됐죠. 그러가 2020년, 이 지긋지긋한 30년의 침체를 끝내기 위한 아주 대담한 계획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세계의 화살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냥 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걸로 경제 성장의 불씨를 다시 살려보자는 거였죠. 이론상으로는 아주 완벽한 선순환 구조였어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결국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 뭐 이런 그림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창한 실험, 과연 보통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성적표는 꽤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대기업과 자산가들은 분명 돈을 벌었어요. 주식시장도 올랐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낙수 효과, 즉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아쉽게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더 떨어졌죠. 오히려 이 상황은 일부 부유층에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혼란 속에서 부를 쌓은 투자자들처럼요. 결국 이 정책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는 결과만 낳은 셈이죠. 이런 암울한 경제 현실에 또 다른 메가톤급 문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일본의 미래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일본의 정체된 분위기는요, 바로 옆에 있는 베트남 같은 나라와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베트남은 젊고 활기차고 뭐든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괜히 많은 일본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이곳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닌 거죠. 도쿄에서 10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온 한 사장님의 이야기는 지금 일본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연히 아들이 가업을 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캐나다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대를 잇는 성공적인 가업조차 젊은이들에게는 해외에서의 미래보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으로 건너간 27살 하나리 씨 같은 청년 창업가도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자신의 사업을 키우면서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와 성장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해요. 고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가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지속 불가능한 미래라는 거죠. 이 도표를 보세요.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조,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젊은 인재들,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 밖으로만 나간다면 과연 누가 남아서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갈까요? 이건 단순히 청년들이 나라를 떠난다는 통계,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존립과 미래 그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